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첫 인사를 좀 옛날식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저는 벼가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보면서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희 살고 있는 문경의 동네에만 조금 벼가 노란 게 있었고요.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는 황금 물결 대신에 그 캠핑카 물결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황금 물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도 살이 찐다는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계절에 복동 큰절 부부불자회 법회에 초청해 주셔서 인연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부불자회가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부부불자회가 이 30년 동안 유지 발전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불자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애쓰신 분이 이제 계속 소임이 바뀌시긴 하지만 주지스님과 법회를 맡은 운영진 분들 그죠? 그리고 또 운영진은 아니더라도 법회에 참석해 주시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시고 이 법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헌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앞으로도 30년 이상 100년을 목표로 이 부부불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100년 될까요? 한 번 더 정말 100년 되게 네, 이제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그죠? 네. 요거 먼저 넘기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이 캠핑카 황금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법회에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캠핑카를 타고 가신 분들은 그 캠핑카를 타고 가서 자신에게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 캠핑카 물결이 아닌 이 법문의 물결에 합류를 하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나름 자신이 좀 변화되고 싶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이 법회에 좀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 스테이를 제가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도 법사로서 이제 활동을 좀 하였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템플 스테이를 맡았던 절이 이제 정말 그 국내의 큰 사찰 중에서도 참가자들이 좀 엄청 많이 오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불자님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금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높게. 예.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또 질문 드릴까봐 그러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다시 한 번만. 자, 난 참여해봤다. 예. 많으시네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아직 계시죠? 시간상 못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조금씩은 들어서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부부가 가족들이 오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이제 기억 속에서 이제 여기 부부 불자이기 때문에 부부와 관련되고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뽑아낸다고 기억의 시간을 막 열심히 헤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와서 10월 1일에 여기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부부 불자이시고 또 이제 연령적으로 하면 세상에 살으신 세월은 저보다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매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붉은 악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붉은 악마. 대한민국 하면 네.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송황리에 끝났잖아요, 그죠? 예. 또 저기 뒤에 노부살님께서 또 박수를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처음 하시는데 너무 단합이 잘 돼요. 부부가 이게 모여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갑자기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이제 숙식 제공을 막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국내에 숙박을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문화적인 눈요기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2001년도에 이제 해남에 있는 그 땅끝 마을에 미왕사에 계셨던 금강 스님께서 아이디어를 막 내셔가지고 2001년부터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는 너무 잘 끝났어요. 외국인들에게 사찰 음식 건강식으로 제공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불교 사찰 안에 숨겨져 있던 불교 문화,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외국인들이 너무 대만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시오 해서 이제 시설을 개선하고 해서 점점점 이제 템플스테이가 발전이 되었고, 벌써 템플스테이 역사가 이제 20년을 맞이한 거예요. 벌써 10년 지나고 20년 이제 되었는데,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에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했고요. 예불 참여하고 108배, 그 다음에 불교에 있는 전통문화 벽화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서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딱 보면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놀라실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새로워진다는 이런 이제 단어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고 나서 처음에 템플스테이를 하러 올 때는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네, 절 입구에 일주문이나 부리문에 가서 이제 마중을 하러 가면 막 가방을 들고 메고 해서 저런 얼굴 딱 나타나는데, 돌아갈 때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장의 사진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림을 거꾸로 돌리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불행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려지며 행복의 씨앗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템플스테이 참여하고 또는 불교와 인연이 되면 바로 이런 효과가 있죠. 100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박수를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이쯤에서. 예. 이제 제가 템플스테이를 참가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가족과 부부와 친구와 인간이라는 존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새로워져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출가를 한 것은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서 발심을 해서 출가한 부분이 아주 큽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살면서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은 별로보다는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 법을 만나는 쪽을 더 선택을 했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여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분들의 이제 사례를 생각했는데요.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일단은 네 4개까지도 준비는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3개를 보였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눈에 띕니까? 네? 출생의 비밀. 또 빨리 말씀해 주시고, 안 알면 제가 첫 번째부터 할 겁니다. 네, 출생의 비밀. 앞에 고사님께서 아주 초롱초롱하신 눈빛으로 크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되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출생의 비밀을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네. 네? 재밌는 말씀이 나오셨어요. 재밌네. 네, 이제 전라도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라도이긴 한데 경상도에 인접한 전라도여서 진주, 마산, 창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템플스테이를 의외로 많이 오셨어요. 전라도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근데 그때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가족분들은 누구냐 하면 지역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산에 교사 부부였어요. 교사 부부인데 이제 추석에 또 추석 템플 스테이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연휴가 기니까 시댁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되어서 템플 스테이를 왔는데 그때 왔을 때 큰 따님하고 작은 따님이, 큰 따님은 중학생, 근데 작은 따님은 초등학생 한 4학년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왔는데 그냥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교사 부부에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추석 템플 스테이니까 3박 4일을 오신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어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차를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혹시 따로 어른들만 스님하고 차를 좀 마시고 싶냐 했더니 그러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두런두런 했는데, 근데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 고사님께서는 큰 따님하고는 이야기하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안 볼 때는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큰 딸이 너무 써먹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라.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얘기가 첫 딸이 생겼을 때 이제 엄마는 너무 기뻐서 첫째 아이가 생겼다고 막 기쁘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막 박수치고 기뻐하지를 않고요. 그냥 아직 나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안 나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대요. 아내분한테. 그런 경험이 막 있으신 것 같은데 고개에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그러냐고. 근데 이제 아내분이 간곡하게 남편분을 설득을 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우리에게 온 선물이니까 그냥 기꺼이 맞이해서 딸을 이제 아이를 낳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설득을 했지만 아빠는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봄에 모내기를 하려면 겨우 내내 얼었던 그 땅에 그대로 모내기 할 수가 없죠. 기계로 갈아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내기가 잘 되게 물렁물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빠도 이렇게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서 훈연하게 그래요 이렇게 출산을 잘 합시다가 아니고 아내분이 막 간곡하게 울고불고 매달리니 그렇게 하자 해나니 이렇게 마음에 밭이 쉽게 이렇게 물렁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도 선뜻 너무 좋아서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잘 못하신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대면대면하니 아이도 당연히 엄마만 좋아하게 되고 아빠가 왜 저러지 하면서 말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텀이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빠도 나이가 먹고 하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첫째한테 못했던 것을 둘째한테 너무 많이 쏟아부었고 그런 아빠를 둘째도 첫째 엄마보다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와 친해지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왔을 때도 큰딸하고는 손 한 번 잡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옆에 앉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따로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서 큰딸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아빠가 좋은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빠하고 뭔가가 하고 싶은 그게 있대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큰 따님이 아빠하고 이 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크면 이 소원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겠다고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또 선뜻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도 잡아보지 못한 첫째 딸과 아빠가 이제 손을 잡고 또 엄마는 둘째 딸보다는 첫째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둘째 딸하고 엄마랑 손을 잡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엄마랑 둘이 손잡고 하고 싶은 거 이제 얘기를 쭉 하라고 했는데 큰 딸이 뭘 하고 싶었냐면 아빠랑 요가하는 학원에 한 번만 가줘도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못 들어주겠냐고 아빠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면 학원에 가서 아빠랑 같이 요가도 하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였고요. 이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가족들이 템플스테이에서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도 이제 시간이 되면 자주 저한테 여러 차례 저하고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문자를 주고받고요.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깝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분들도 덕분에
가족들이 조금 더 친해졌고 편안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이런 내용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그죠?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당사자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풀지 못하셨더라도 이 자리에서 혹시 마음에 짐이 되는 게 있으시면 앞에 내 자녀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하고 이제 염력으로 보내시면 자녀분들도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시고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다 이해하고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출생의 비밀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108배의 기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보살님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보살님들은 시어머니가 좀 어려우시죠? 거사님들께서는 어디 처가에 장모님이 좀 어려우시고, 그죠? 이제 108배의 기적도 전라도의 사찰에서 추석 템플 스테이를 4박 5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추석이 되기 전에 5명의 젊은 여성분들이 막 캐리어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이제 오더라고요. 마중을 갔더니. 그래서 와, 이분들이 와서 좋기는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추석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다 저기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는 가지 않고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또 단체로 이제 기본 예불도 하고 스님과 차도 마시면서 이제 자기 일상을 두런두런 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차를 마시고 싶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외모로 봐서는 그냥 어쨌든 주부 같이는 안 보였어요. 약간 죽으면 그 나름의 특별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혼도 한 지 3년도 훨씬 지났고 본인은 이세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5일 동안 와도 되냐고 했더니 시댁과의 시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시댁과 가능하면 먼 전라도 쪽으로 템플스테이를 왔다는 거예요. 네. 혹시나 시댁 근처에 있는 절에가 있으면 남편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오라고 할까봐. 그래서 시댁이 너무 무서운 그 며느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끈인 이세도 안 생기고 시댁과 불화이고 막 이러니까 고민이 막 되어서 이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템플스테이로 가서 답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고민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으로 템플스테이를 오면 새벽에 이제 예불 저녁 예불은 이제 자유로 형평껏 몸에 맞게 하시고 싶은 분은 나오시면 되고 쉬고 싶으면 이제 쉬셔도 된다. 그렇지만 이제 온 다음 날 한 번은 경험을 해보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108배도 한 번은 꼭 그냥 스님하고 같이 해보기를 추천한다 했더니 5명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108배를 막 했어요. 추석이니까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적당하게 또 산이니까 서늘한 이제 108배를 하였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안 시켜도 이 5명 있잖아요. 몽땅 몰려가가지고 알아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재미가 막 붙은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든데. 그래서 이제 108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절에 그때 템플스테이를 오면서 처음 오신 여성분도 계셨어요. 종교는 불자는 아닌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며느님이 이제 템플스테이 추석을 절에 와서 보내고 이제 108배를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막 여차여차 남편한테 했더니 이제 돌아가가지고 남편하고 어떻게 잘했는지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마주 보고 108배를 시작을 했다는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근데 정말 그 끝에 100일 만에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세가 찾아왔다는 또 문자가 띵동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된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시댁에도 알려지고 했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막 미워하고 이랬던 시댁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요. 이 시어머니께서 그 절이 어디냐고 너무 좋다고 스님을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서울 근교에서 이제 아드님하고 차를 타고 그 제가 있는 전라도 절에까지 오셨어요. 오셔서 템플스테이를 1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손주가 정말 잘 태어나게 기도도 올리고 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 불자 아니시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그 며느님은 그 이후에 아들을 출산을 하셨고, 지금 한 3살, 4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크고 있고, 이 엄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요. 이제 너는 부처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절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절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때를 쓰고 막 그러면 주말에 저기 절에 갈 건데 너 두고 간다 이러면 때도 안 쓰고 엄청 착한 아이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가끔 또 아이랑 어떤 절에 가서 노는 모습이나 좋은 절하는 모습 이런 것을 저한테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그냥 왠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일 같고 너무 기쁘고 템플스테이에서 활동을 했던 게 정말 자랑스럽고 기쁨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8배의 기적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준비한 3가지를 다 해드리려고 조금 잘랐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혹시 질문이 좀 있으세요? 지금 좀 제가 목소리가 초롱초롱한데도 약간 눈이 조금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이 계셔요. 허리 한번 쭉 펴보시고 숨 한번 쉬셔서 팔을 이렇게 한번 해서 손을 뒤로 해서 깍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나의 어깨 건강은 좀 어떤지. 뒤로 하니까 잘 뒤로 갑니까? 잘 안 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좀 밀어줘야 어깨가 가는 분도 계시죠? 자, 3번째, 이제 이것도 또 전라도의 사찰에 제가 추억이 많습니다. 여기도 무조건 템플스테이 하시겠다고 막무가내로 막 달려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늦여름에, 이제 여름에는 사찰에서는 저녁 공양 시간이 6시 정도 해가 길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보통 템플스테이를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세요. 그럼 예약을 하면 사찰에 띵동해서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온다. 뭐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을 막 준비하게 오는데 그날은 평일이었는데요. 예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그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과 둘이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오늘은 약간 요즘에 쓰는 칼퇴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회심의 미소를 싹 보내고 이제 공양을 하려고 탁 숟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보살님 2분이 공양간에 툭 들어서면서 저희 템플스테이 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기쁨보다는 헐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분하고 둘이 이렇게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숟가락을 덜어놓고 이제 예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여차저차 막 물으니까 젊은 분인데 템플스테이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데 몰랐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옛날에 해봤는데요. 막 그냥 가라 했다고 진주에서 막 먼 거리는 아닌데 차로 오면 가라고 했다고. 예약을 하고 전화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무조건 가면 된다고 막 무조건 템플스테이 가라고 떠밀어고 왔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네. 남편 말 잘 안 듣던데 이러면서 보통은 그래도 전화는 예약은 안 해도 한 번은 하던데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난감해가지고 근데 여름이라도 산사에는 미리 보일러를 한번 돌려놓지 않으면 습한 거예요. 옛날 집이 돼가지고 운치는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냥 오셔서도 예쁘다고 이렇게 그냥 이제 저녁을 드시게 하고 주무시고 막 이렇게 내일 보통 점심 전에 나가시거든요. 10시쯤에. 나 11시쯤 가야 되는데 너무 짧잖아요. 한방 그냥 자고 가기는. 그래서 그냥 왔다고 재워드리고 보내면 템플스테이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주겠죠. 보통은 템플스테이를 하러 오실 때 한 3시나 4시 전에 도착을 해서 안내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적응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6시 넘어가지고 와서 잠만 자고 막 헐레벌떡 가면 좋은 기억이 없을 거다. 꼭 재워달라고 하면 이제 눈에 힘을 주고 꼭 재워달라고 하면 자고 가겠다고 하면 재워주는 거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템플스테이를 두 분이 이제 뭐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아는 지인인데 이렇게 마음을 내서 왔는데 그 처음에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잘 한번 돌이켜보고 내일 이제 이 시간에 온다면 조금 더 알찬 템플스테이를 생애 처음인데 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보통 만약에 제가 그 경우라면 속으로 억수로 비싸게 막 하네 막 하면서 좀 어쩌고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나 흔연하게 그래요 스님 그러면 저희가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주까지는 뭐 차로 가면 한 30분 내지 4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자고 내일 준비 잘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데 또 고맙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이제 오셨는데 더 잘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구경시켜드리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이제 해서 마무리는 잘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제가 만약에 개심죄에 걸렸다면 그 다음에 안 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도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인연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또 절에 인연이 되어서 그 아드님이 태어나서 이름도 어진이가 되라고 어진이에요. 이름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진이라는 남학생인데요. 대안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시골 쪽에. 근데 그 친구들 동생들까지 해서 이제 대표로 부모님 한 분을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템플스테이를 다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개구장인지 이제 5집의 아이들이 모이면 한 7, 8명이 되는 거예요. 거의 2명 내지 3명, 또 많은 집은 4명 해가지고 그러면 6살짜리를 끼워 보내네요. 저한테다가. 그래서 언니하고 오빠가 간다고 하니까 6살짜리가 막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때를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뭐 1+1도 아니지만
그래 딸려 보내라고. 근데 어른은 한 명만 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5집에 부모님들은 이제 아주 신나게 모임하시고 막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막 하시더라고요. 스님한테 6살짜리까지 막 다 딸려 보내고. 근데 이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넓고 하니까 들판이고 논두렁이고 고추밭이고 막 이런 데 있죠. 다니면서 풀뽑기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오면 그 고추를 다 따고 난 고추대가 어떻게 딱딱하게 말라 있거든요. 그거 뽑으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남학생들이 에너지가 넘쳐서 집에 손주들 보시면 어때요? 옛날 아이들 같지 않아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다니니까 맨날 노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막 추름을 잡고 막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님하고 명상을 좀 할까 이러면은 싫어요 뭐 이러고, 그러면 우리 저기 차 마실까 하면 그리고 까자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기 까자가 없네 이러면 싫어요 뭐 이러고, 그래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 까자를 달라는 정말 이제 맛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저 어디 다 찾아봐라고 절에 맛있는 게 있는지. 그 제사를 지내야 까자가 있는데 제사도 안 지내서 없다고 했더니 이제 그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고 전화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방법 있다. 저기 밖고랑에 가면 고추대가 있거든. 한 고랑씩 맡아가지고 다 뽑고 오면 스님이 그럼 저기 장에 가가지고 까자 사올게 이렇게 했더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까자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있잖아요. 고추 막고랑 길거든요. 그거를 막 다 뽑아가지고 정말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켰는데 저의 기대를 쌍끈거리 무너뜨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농협 하나마트에 15분 거리나 되는 데를 가서 원하는 과자를 처음으로 사다가 이제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박 3일 하니까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갈 때는 또 안 간다고 막 들어눕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난 여기 살 거라고. 그래서 스님이 아니 사는 거는 안 되고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오라고 이제 했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뭐까지 했냐면 축구도 하고요. 네. 몸으로 하는 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기가 딸리는 거예요. 초등학교하고 하면. 그래서 스님은 골키퍼를 하겠다. 골키퍼 시켜줘. 이러면은 이제 뭐 하세요 마음대로. 근데 또 일부러 공을 세게 차가지고 이제 저한테 맞히는 거예요. 다리에 아프게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아프다고 약간 좀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엄살 부려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 조금만 해도 이제 엄청 많이 아픈 것처럼 액션을 해주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중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뭐 영어학원을 간다는 둥 이제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스님하고 같이 하고는 싶다고는 하는데 이제 시간이 잘 안 되고 이제 함께 했던 좋은 추억만 이제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시간 이제 15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 가족, 세 팀을 쭉 얘기를 할 때 오늘 이제 제가 받은 법안 정사에서 만든 법문집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저랑 통했나 봐요. 육화경행이라고 있죠. 네. 더불어 함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화합이 참 중요한 것 같죠. 그죠? 후보불자회도 이렇게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불자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대표를 맡아서 법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화합을 잘 하시고 양보를 잘 하셔서 오늘 이 시점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제 그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언어를 순화하면서 이제 단어가 좀 더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스님들도 절에서 생활할 때 보면 육화료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제 육화료가 한다면은 6가지를 화합을 하면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대중에 모여서 소를 잡자고 하면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꼭 살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이 함께하는 일에는 내 뜻이 비록 조금 다르더라 하더라도 화합해서 어떠한 일을 잘 이끌어 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누어드린 이제 그 법안 정사에서 만드신 그죠? 그 해보에도 잘 나와 있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혹시 보시는 중이나 일상에서 첫 번째 찌그러진 뭐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 때문에 찌그러진 얼굴을 뭔가 마음에 하셨었더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가능하면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길게 불자님들 뭔가 마음에 이어질 수 있는 길을 기원을 해봅니다. 프린트물을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것을 같이 독송을 하고 마칠 건데요. 수타니 파타라는 경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수타는 경이라는 뜻이고요. 니파타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제자분들께서 이제 운문 형식의 내용을 법문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짧은 경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100번, 1000번 자다가 들어도 좋은 내용은 행복이죠. 그죠? 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경을 독송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뒷면에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볍게. 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예배하며 여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행운을 생각합니다.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할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자기에게 알맞은 곳에 살며 덕을 쌓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학문과 기술을 두루 배우고 익히며 그 위에 좋은 말로 잘 설명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며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적게 가졌더라도 나누고 베풀며 이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며 비난받을 짓을 삼가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존경과 겸손의 태도를, 일에는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때때로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듣는 삶,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참기 힘든 것을 참아내고 거친 상대에게도 온순하며 수행자를 만나 자신을 살피며 삶의 이치에 대해 대화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신을 보아 깨끗한 말과 행동을 지키며 거울 삼고 욕심을 줄여 안정을 갖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네, 법안정사 부부불자의 불자님들 가정에 언제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